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이톡입니다. 육아 전문가들이 아이의 욕구와 감정을 읽어줘라, 때를 쓸 때 침착하게 훈육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도 욕구와 감정이 있죠. 그쵸. 우리 부모들도 권리와 욕구가 침해되고 지치고 또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분노를 폭발해서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혼을 내거나 이러면 결국 남는 건 후회와 원망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때, 아이의 불편한 행동이 있을 때 소리치거나 그렇다고 꾹 참지 않고 부모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이의 행동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 메시지라는 용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 메시지라고도 하고 나 전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부모교육 프로그램 PET의 창시자인 토머스 고든이 고안해낸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거실에 아이가 장난감을 막 갖고 놀다가 막 이렇게 어질러 놨어요. 그러면 부모가 한 번은 치워주기도 하고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했는데 계속 이거를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 이제 불꽃 연기 지통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보통 쉽게 하는 반응들이 야, 너 치우라고 했지? 너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지 알아듣는 거야? 넌 이거 너 장난감도 정리 못하는 애야? 너 이러면 너 장난감 다 갖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렇죠. 굉장히 익숙한 말들이죠.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너를 주어로 한 너 메시지죠. 너 메시지는 보통 이렇게 명령, 경고, 협박, 비난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부모 자신이 주어가 돼서 부모가 수용할 수 없는 아이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정을 한번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유진아, 다 놀고 나서 장난감 정리하기로 했는데 계속 엄마가 혼자 치우다 보니까 엄마도 힘들고 기운이 좀 빠지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의 행동이 또 바로 변할까요? 그쵸. 그게 사실 중요하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우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 메시지로 말을 하면 아이도 내가 어지르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해서 엄마 아빠가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리하는 행위에 동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어떤 아이는 엄마가 정리송을 불러주지 않아서 정리 안 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이 정리송 불러주잖아요. 이렇게 아이 스스로 자기 나름의 이유와 문제 해결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순조롭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아까 처음 말한 너 메시지 방법대로 했다면 오히려 아이가 반발심에 더 정리를 안 하거나 나는 정리 안 하는 애, 원래 정리 못하는 애 스스로를 이런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되게 자주 사용하시는 너 메시지는 보통 너 그만해?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너 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아니면 너 애기처럼 이렇게 하지 마? 아빠한테 그렇게 버릇없게 굴지 마?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 메시지 자체는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뉘앙스의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너 메시지를 자주 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진짜 나쁘고 게으르고 버릇없고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부족한 아이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나 메시지로 말한다면 부모가 아이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냥 아이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덜 위협적이죠. 그리고 덜 위협적이다 보니까 아이 역시 반항적이거나 저항적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모도 아이한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참는 것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죠. 아이들도 엄마 아빠도 감정이 있구나, 엄마 아빠도 감정이 상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신경 쓸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나 메시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먼저 아이의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떠한 평가나 비난 없이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아이랑 30분을 이제 역할놀이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열심히 30분을 정말 놀아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끝나자마자 또 아니야, 이제는 숨바꼭질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아빠들이 많이 하는 반응은
아빠가 놀아줬잖아. 아빠가 그렇게 놀아줬으면 됐지. 너는 아빠가 얼마나 피곤할지는 생각 안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는 아이의 행동을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말인 거죠. 여기에서 판단과 비난은 빼고 아이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재미있게 놀았는데 계속 놀자고 하네?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의 행동을 설명하고 나서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세요. 30분 동안 역할놀이 재밌게 했는데 계속 놀자고 하네? 근데 이제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 이때 부모 스스로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30분 동안 놀자고 해서 놀았는데 또 놀자고 하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화가 났는지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놀아줬으니까 이제 아빠도 쉬고 싶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못 쉬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랬을 때 너 왜 약속 안 지켜? 30분 놀자고 해놓고 계속 놀자고 하니까 아빠가 화가 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빠도 이제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한 감정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에게도 더 분명하게 메시지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육아동지 여러분들도 연습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저희가 먼저 상황을 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잠깐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먼저 너 메시지와 나 메시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비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다른지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엄마가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딱 신경 쓰고 있는데 아이가 막 잡아당기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너 메시지는 왜 자꾸 잡아당기는 거야? 아, 그만 잡아당겨. 아니면 너 옷 이렇게 잡아당기면 좋겠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아들, 엄마들 정말 많이 겪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그럼 좋은 나 메시지는 현아 이거 엄마가 새 블라우스라 현이가 자꾸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구겨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라고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또 다른 상황은 함께 소풍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박물관에 온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아이가 막 이제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왜 이럴 때 되게 징징징징 막 거리고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럴 때 너 메시지는 너 이럴 거면 여기 왜 왔어? 너 이러면 집에 간다? 너 이러면 여기 진짜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많이 당했던 거 너 집에 가서 보자. 두고 보자. 그런데 이제 좋은 나 메시지의 예시는 현아 오늘 즐겁게 현이랑 여기 공룡 박물관 보려고 왔는데 현이가 계속 불평을 하니까 엄마가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거든? 그런데도 계속 불평을 하니까 엄마도 좀 힘이 빠지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가 한창 추피책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추피책을 보고 제가 살짝 각색을 해봤어요. 추피 아빠가 추피 자전거에 바구니를 달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추피가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어서 아빠 이거 언제 되는 거야? 빨리 좀 하면 안 돼? 아직도 안 됐어?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피 아빠도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추피야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지. 자꾸 그러면 아빠 화낸다? 이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네, 완전 현실적으로 쓰여 현실반응. 있네. 네. 근데 명백히 너 메시지죠. 자, 이 상황에서 아빠가 나 메시지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추피가 계속 언제 되냐고 물어보고 빨리 하라고 하면 아빠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꾸 실수가 생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여유있게 대처를 한다면 이전에 추피 마음 읽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추피야 자전거 엄청 빨리 타고 싶지. 아빠가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노력은 할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 또 다른 상황은 이제 소파에서 아이가 바닥으로 자꾸 점프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또 좀 다칠 것 같고 불안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에 넘어진 거죠. 엉덩방아를 찌은 거죠. 이럴 때 부모님들이 또 많이 하시는 반응은 거봐. 엄마 거기 뛰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너 진짜 한번 혼나볼래? 이렇게 너 메시지를 많이 쓰시죠. 약간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빨리 말해야 되니까 저도 잘하는 게 좀!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확 짜증내는 상황이 사실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현이가 넘어지거나 했을 때 제가 많이 해주는 반응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 너무 깜짝 놀라다 보니까 막 그럼
현아 괜찮아? 현이 여기 넘어져서 엄마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 현이 다쳤을까봐. 그 다음에 뭐 또 얘기해주는 게 또 아랫집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할까봐 또 엄마가 되게 조마조마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지금 예시를 들은 것처럼 나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항상 엄마가 감정적으로 평온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현아 너가 다친 줄 알고 엄마 깜짝 놀랐어. 이게 더 자연스럽죠. 현아 너가 다친 줄 알고 엄마 놀랬어. 못해.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조금 격앙된 감정을 표현하셔도 괜찮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이 좀 되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하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려면 좀 어색하고 그리고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효과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든 처음에는 어렵고 연습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나 메시지를 사용해서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았던 적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괜찮은 방법이구나 해가지고 계속 또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나 메시지를 할 때 주의할 사항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나 메시지를 가장한 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자꾸 구슬팔찌를 잃어버려서 엄마가 잃어버리지 않게 파우치에 넣어줬는데 또 잃어버렸어요. 이럴 때 엄마가 나 메시지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벌써 3번째 팔찌를 잃어버리고 왔는데 칠칠맞게 잃어버리고 엄마도 화가 난다. 자기 물건도 챙길 줄 모르는 애 같아서 걱정도 되고. 엄마가 화가 난다, 걱정이 된다 라고 나 메시지 같이 하긴 했는데 감정을 표현하긴 했는데 되게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네요. 칠칠 맞다, 자기 물건 하나도 챙길 줄 모르는 아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한 거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정말 여차하면은 이런 실수 하게 됩니다. 너 메시지를 나 메시지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전달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너 메시지이고 효과도 너 메시지를 했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걸 나 메시지로 바꾼다면 팔찌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파우치에 넣어줬는데 또 잃어버려서 엄마도 속상하고 다시 사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나 메시지를 사용했는데 아이가 도리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얼른 감정 읽기로 태세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빠와 아이가 메모리 카드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꾸 규칙을 어기고 2번씩 카드를 뒤집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나 메시지로 말해야지 하고는 자기 차례에 한 번만 카드 뒤집는 건데 계속 규칙을 어기니까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져. 그리고 재미없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오히려 맨날 아빠만 이기잖아. 그리고 아빠한테 유리한 방법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아빠도 나름은 나 메시지로 사용해야지 했는데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또 급 당황하고 흥분해가지고 뭐가 아빠한테 유리하다는 거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친구들이 다 싫어해. 이렇게 게임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시 너 메시지로 간 거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감정 읽기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유진이가 이기고 싶은데 계속 아빠가 이기니까 속상한가 보네?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 읽기를 해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내 감정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일단은 감정이 좀 톤 다운 되고 행동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아빠 입장에서도 아이 감정도 알았고 아빠의 솔직한 감정도 표현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불편하고 화나는 감정이 좀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충분히 환경 구성을 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좀 미숙하고 감정 컨트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말보다는 물리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예시에서 들었던 건데 소파에서 아이가 뛰어내리는 행동이 너무 걱정되고 하지 않게 하고 싶다면 대체 행동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여기 트램폴린 위에서 뛰자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정말 좀 충분히 뛸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좀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추피 예시에서 추피 아빠가 나 메시지로 충분히 자기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기다리는 게 실제로 진짜 좀 힘들잖아요. 이럴 땐 아이가 할 수 있는 뭐 간단한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게임이나 장난감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행동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냥 시간이 약이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엄마 이거 새 옷 입었는데 구겨지고 더러워지면 속상해 이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이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쁜 옷, 새 옷 잘 못 입죠. 이럴 때 그냥 헌 옷 입으면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30분 동안 역할놀이 하기로 했는데 하고 나서도 계속 아이가 하자고 쪼를 때 그랬을 때도 왜 약속을 안 지켜? 왜 나를 못 쉬게 해? 이렇게 생각하면 더 화가 나겠지만 그냥 나랑 노는 게 정말 재밌었나 보다. 애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하면 더 화가 덜 나겠죠. 네, 육아동지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나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습도 해봤는데요. 나 메시지로 말하려면 상대방에게 나도 상처받을 수 있고 화날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다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치는 거잖아요. 굉장히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나 메시지로 표현했을 때 너그럽게 잘 받아들여 주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서 사용해 보시고 부모 자식 관계가 더 친근하고 진솔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